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물류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닥터 포워더의 프랭크 김현성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굵직한 세관 통관의 일을 다루면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 화주분들께서 어떠한 최소한에 갖춰야 할 것들을 되짚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입 화물들의 채화건들이 상당히 많이 보세 장치장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됐던 그 마스크 기계들도 지금 보세 창고에 많이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 다른 제품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저희는 약 2년 전에 저희도 2년 전에 모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수입을 했다가 신용장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채화건이 된 지금 2년 정도 채화가 된 제품이 있고, 이제 이 물건이 4월달 초에 국고로 귀속된다라는 통지를 받아 놓은 상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채화가 되었지만 이 채화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매각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국고로 귀속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도 관세사에서 열일하다 오신 우리 노현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코로나 한번 화이팅 하시죠. 네. 자,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채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매각이 되어지고 나중에 국고로 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은 화주분들께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부장님, 일단은 그 채화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채화는 네네. 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이제 음. 입항돼서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된 상태에서 반입된 상태에서 예, 그 보세 창고에 음. 장치할 수 있는 기간, 네. 그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네. 기관이 이제 경과가 되면 그 제품 그런 제품들을 이제 채화된 채화 물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채화의 제품에 그 적용되는 물품의 어떤 그 범위, 어느 정도의 범위가 채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채화된 물품은 이제 뭐 지정 장치장, 세관에서 지정하는 뭐 지정 장치장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여객 타고 오신 분들이 휴대폰 갖고 오셨다 이제 유치되는 물품들도 있어요. 뭐 예. 세금 안 내고 몰래 갖고 온 제품들이 아니요. 뭐 그런 세금 그렇게 하면 뺏기는 거니까 이제 세금 뺏기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물품들을 유치를 시켜가지고 세관 그 여객 터미널 같은데 보면 이제 유치하는 그 장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에 이제 보관되는 물품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보관하는 보세 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그다음에 뭐 보세 전시장, 뭐 보세 판매장, 그다음에 뭐 보세 공장, 예, 보세 공장 같은데 있는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 물품은 모두 그 장치 기간이 지난 그런 그 해당 그 보관 장소에서 장치 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다 이제 채화가 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지정 장치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의 그 장치 기간은 얼마인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지정 장치장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그 보세 창고랑은 틀리고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말하는 건데 지정 장치장 뭐 보통 이제 국가나 정부지방 단체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지정받은 장소인데 보통 이제 6개월인데 이제 인천항, 뭐 인천공항, 예, 뭐 이런 부산, 김해, 뭐 이런 그런 같은 경우는 장치 기간을 2개월. 예.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여기는 이제 지정 장치장 물건들에 대한 그 지정 장치장에 보관된 물건에 대한 그 장치 기간을 보시면 그래요. 그 장치 기간은 그러면은 장치 기간에 뭐 6개월이든 2개월이든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화가 됐을 경우에 얼마를 더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 연장을? 그 지정 장치장에 뭐 아까 말씀드린 2개월 물품들은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거고 연장을. 그 일반적으로 보세 창고나 이런 쪽에 그런 장치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보세 창고 같은 경우 장치 기간은 그 보세 창고 장치 기간이 6개월이고
그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6개월 당장 일반적으로 6개월 보관하고 연장은 6개월. 네, 6개월. 그럼 최대 한 1년 미만까지 가능하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기 그 매각 처분 결정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매각 처분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장치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이제 체화가 되는 물품들은 세관에서 이제 일정 체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공매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공매. 공매를 해서 이제 그 장치 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서 그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책법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선글라스를 하면서 보니까 느낀 거는 이게 이제 신용장이다 보니 은행은 은행대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물건이니까. 그렇죠. 그럼 세관도 세관대로 그 장치 기간의 그 연장 기간 안에서도 지난 이제 체화된 물건, 장치 기간 지난 거를 이제 체화된 물품이라고 하니까 체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세관에서도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진짜 이 매각 처분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 특별히 지금 뭐 인천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마스크 기계들이 사실 저도 지금 마스크 기계 지금 몇 대가 지금 창고에 그냥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체화 건인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그 매각 처분 대상과 보류 기준 및 보류 요청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제 그 체화된 물품에 대해서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요? 그 매각 처분이 기준. 보류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법으로 이제 매각 처분이 보류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네. 해당 물품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의 도중? 물품이라든지 그럼 주로 짝퉁.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어찌됐든 그래요. 조사를 받는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쟁송. 네, 이제 소송 걸렸다던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화주는 통관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그 지연되는 사유가 이제 국가에 있는 경우라든지 귀책 사유가.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로 있고 이제 또 화주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매각 보류 요청을.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기간 동안 체화가 됐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통관을 한다거나 외국으로 반송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있으면은 그 매각 처분하는 상황에서 이제 보류 요청을 해서 그 매각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요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자면 그 매각 보류 신청을 했을 경우에 몇 개월까지 이제 매각 보류 요청은 최대 4개월 최대 4개월 가능합니다. 4개월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딱 4개월까지밖에. 예. 그래요. 그 매각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매각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장치 기간이 지나서 이제 경과된 물품에 대해서 매각 공고를 해요. 매각 공고. 해당 세관에서 매각 공고를 하는데 매각 공고. 이런 식으로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2020년 제6차 장치 기간 장치 기간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장치 기간 이런 일반 물품 매각 공고를 해서 이제 그런 저기만 사람들이 입찰하시겠죠. 공고된 물품을 보고선 이제 본인들이 구매를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입찰을 해서 그거를 입찰해서 이제 경쟁 가져갈 수 있죠. 경쟁 입찰식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공매 중에 또 긴급 공매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특별히 긴급 공매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겠지만 주로 어떤 제품들이 긴급 공매를 진행할까요? 또 이제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공산품. 이런 제품들은 제품에 이제 정해진 이거를 소비해야 되는 기간 이런 게 없으니까 몇 번이고 공매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 그런 거나 그렇겠네. 크게는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정해져 있는 제품들 유통기한 유효기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빨리 해야지 되니까 그래요.
왜냐면 놔두면 오래 놔두면은 뭐 썩거나 예. 판매할 수 없거나 네. 그런 제품들. 자, 공매나 입찰에 의해서 체험 물건이 계속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최종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 국고 귀속이 되면 이 화물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국고 처리되면 사실 국고 처리되면은 국가에서 물론 그 제품을 어떻게 하겠지만 예. 그 채화권의 국고 귀속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어떤 뭐 운송비라든가 예. 보관료라든가 또 발생이 되다 보면 일단은 국고 귀속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네네. 뭐 관세사 입장에서는 뭐 네. 이 체화가 됐거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따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지만 네네. 뭐 그 전에 이제 뭐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는 뭐 운송비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그 국고 귀속되기 전까지 네네. 그 보관하는 보관료라든지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보관료 같은 경우는 국고 귀속 이전에서 이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서식이 있어요. 민원 24에 보면은 이게 저 보관료는 그 보관하는 그 보세창고 관리인이 이제 그 국고 귀속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관료 그 지급 청구를 하면 네. 받을 수 있겠군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국고로 귀속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제품의 그 밸류보다 이렇게 뭐 더 줘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약간의 그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번에 그 선글라스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선글라스나 또 그 마스크 기계가 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안 사가게 되면은 보관료라든가 운송비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민사식의 개념이라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포워더들도 알고 보면 잘 운송했지만은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들이 이 채화권이 아닐 수가 없겠어요. 보관료야 물건 이제 귀속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고에다가 그 나라에 신청하면은 보관료가 준다고 하지만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또 부피가 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경우는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죠? 들어오면 일단 뭐 체화되기 전에 일단 그 비용은 뭐 일단은 포워더에서 그 해야 될 의무는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까지 그렇죠. 운송.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체화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그래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체화권으로 아직 그런 건 없었으나 일단 최대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귀속된 체화 물건 중에 이제 폐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폐기 비용이 이제 누가 지불을 또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많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옛날에 뭐 무슨 물건 하나 잘못돼가지고 통관 안 돼가지고 체화될 건 있었는데 그 폐기 비용을 이제 포더가 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폐기 명령은 이제 폐기 같은 경우도 보세창고 내 폐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관의 승인을 받고 폐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체화된 물건은 이제 뭐 누가 폐기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관에서 이제 뭐 이런 장기 체화 물품에 대해서 폐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이렇게 폐기를 하는데 그때 그 비용은 그 이게 뭐 화주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 반입자.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자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화주가 불분명하고 이제 뭐 연락 자체가 뭐 아예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세관에서 일괄 폐기할 때는 그 비용을 그 국가에서 내는 걸로 뭐 하여튼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도 네,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그건 그래요. 원래는 이제 그 41조에 보니까는 40조에 따라서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받은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물품을 자가 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더라고요.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누가 있어야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없는 상태니까 이게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화주가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죠.
네, 누구한테 받을 결국엔 이거는 포도가 짊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반입자인 네. 보수 창고가 짊어지게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국에는 그 체화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 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체화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체화권은 그 요즘 경기에 딱 맞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주축을 이루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한 축이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런 체화권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아무쪼록 체화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다음 주에는 본방사수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말하지 않고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